마을 사람들이 부처당이라고 부르는 언덕 위에 자리한 보호각. 그 안에 모셔진 두 기의 석불에는 1500년 전 백제의 시간이 깃들어 있습니다. 남쪽 지역에서 발견된 불상 중에서 가장 아마 빠른, 그리고 현재까지는 유일한 그런 불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에 이제 선진 문명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또 앞선 문화가 이제 전라북도 지역으로 이식되는 그러한 모습을 읽어볼 수 있고, 길게 늘어선 이 성벽은 백제 때 만들어진 고사부리성을 복원해 놓은 건데요. 바로 이곳에 정읍과 김제, 부안과 고창 일대를 다스리던 백제의 치소 중방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고사부리성에서 발견된 바로 이 기와인데요. 상부와 상항이란 글씨가 또렷합니다. 이를 통해 이곳에 백제의 5대 거점 도시였던 중방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사부리성에서 남쪽으로 차로 10분 남짓한 거리에 정읍 소성면 보아리, 이곳에도 1500년 전 백제의 이야기를 증언해줄 유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백제 시대의 석불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자리한 것으로 이른바 보아리 석조 이불 입상입니다. 사실 그 백제 지방에서 불교 유적이 확인되는 곳은 많지는 않아요. 이제 서산에 백제 미소로 알려진 이제 마이불이라든지 또 당진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제 마이불이 이제 나타나고 하는데, 보하리의 경우 요건 이제 백제 석불로서 좀 의미를 더 평가할 수 있는 곳이고, 백제 중앙 권력이 지방에 대한, 특히 이제 전라북도 지역을 굉장히 중시해 가지고 중앙에 이제 선진 문명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또 앞선 문화가 이제 전라북도 지역으로 이식되는 그러한 모습을 읽어볼 수 있고, 백제의 불교가 들어온 것은 침류왕 때인 384년, 그리고 150여 년이 지나 사비로 천도하면서부터 부흥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알기는 한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들어왔고 그 불상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불교가 이 지역까지 내려온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건 그 정치적으로 백제 세력이 정읍 지역에 들어온 것, 그걸 보여주고, 또 다르게는 들어와 가지고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 신앙을 중심으로서 기능을 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밭 한가운데 나란히 서 있는 두 구의 불상은 긴 세월의 상흔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석불은 언제부터 이곳에 자리했던 걸까요? 전문가의 눈에는 그 해답이 보일 겁니다. 그 두 불상의 양식이 공통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큰 차이는 나지 않고 대개 7세기 초반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인들 우리들은 알아듣기 쉽지 않죠. 백제가 660년에 망했는데, 그래서 600년대 한 초중반 이때 조성이 된 불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눈과 코 부위가 심하게 훼손되긴 했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희미하게나마 처음 조성할 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보조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백제 지역에 만들어진 백제의 불상이나 고려시대 불상을 보면, 특히 남원 지역에 있는 불상들을 보면 양쪽이 폭 파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여기가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라든가 주변이 마모가 돼서 얼굴 윤곽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얼핏 보면 잘 모르실 텐데, 이런 점이 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 보조개가 쏙 들어간 백제의 미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온화한 분위기이면서도 선들이 부드러워요. 특히나 정면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오른팔, 이 목에서 어깨 선까지 이 선이 굉장히 유려하고 부드러워서 약간 여성적인 느낌이 날 정도로 공통점이 있죠.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불상 가운데 가장 남쪽 땅인 정읍 소성면에 남겨진 두 구의 석불립상. 그런데요, 이렇게 한 곳에 두 분의 부처님이 모셔진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제가 볼 때 얼핏 보면 두 불상이 비슷하지만 또 자세히 보면 다른 점도 많거든요. 두 불상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예가 많이 있다면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두 기가 나란히 조성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측하기에 원래 두 불상이 함께 나란히 세워졌기보다는 아마 따로따로 있는 것을 어느 시대 이렇게 함께 모셔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줄 단서가 있는데요. 발굴 당시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에서 그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발 밑에는 어딘가에 고정을 시킨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그 모양도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 불상은 어떠한 그 좌대에 이렇게 끼워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발 밑에 보면 이렇게 촉을 만들어 가지고 좌대에 아마 끼워서 세워놨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거 발굴 조사를 또 했었어요. 왜? 이제 사찰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불상은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두 분의 부처님이 다른 곳에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는 또 있습니다. 왼쪽 부처님은 머리 뒤편으로 광배가 있었던 흔적이 뚜렷한데요.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는 후광이라고도 불립니다. 뒷모습을 보면 그 차이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두 분의 부처님은 서로 다른 곳에 계셨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말할 수 있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불상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그 불상에 비해서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왼쪽의 것은 약간 그 역삼각형인데 비해서 여기는 거의 비슷한, 왼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얼핏 봐가지고 느끼기 어려운데, 오른쪽에 있는 그 불상은 약간 오른쪽에 힘을 주고 있는, 그래서 약간 동적인 더 느낌이 이렇게 나는 점에서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석불의 발쪽을 살펴보면 왼쪽 불상은 발가락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새겨놓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 오른쪽 불상은 발등만 표현해 놓았다는 점에서 불상을 조성한 이가 다르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미소를 간직한 두구의 석불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채 법의를 입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점이 바로 보아리 석불 입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불상의 양식으로 봤을 때 우선 오른쪽 어깨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만 이렇게 옷자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오른쪽 어깨가 드러난, 이걸 우견편단이라고 뭐 용어를 그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셨습니다. 드러나신 분이 두 분이 특징이고, 이런 예는 이제 나중에 석불암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습니다만은 통일신라 이전의 불상 중에서 이런 우견편단의 양상을 가지고 있는, 더구나 이게 마애불도 아니고 무슨 금동불도 아니면서 석불, 그냥 단독 석불이면서 그런 분은 아마 상당히 드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아리 석불은 백제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간직한 채 이 자리를 지키며 고사부리성의 존재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곳 천태산 자락에도 백제의 이야기를 들려줄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은선리 3층 석탑입니다. 정읍 영원면 은선리에 있는 이 3층 석탑은 고려시대 만들어진 탑입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만들어졌지만 백제시대 만들어진 미륵사지 석탑이라든가 왕국리 석탑, 이런 백제 계통의 양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고려시대 백제 계통의 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백제 탑의 특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붕돌이라 부르는 옥계석이 반듯하게 받쳐진 모습에서 그 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옥계석이라고 흔히 지붕돌이 그냥 반듯한 돌을 아래 위에 개입돌로 받쳐서 만들었죠. 이건 바로 신라계통의 탑, 불국사 석가탑하고 다른 지붕돌의 모양이죠. 이게 바로 고려시대가 되었지만 옛날 백제 지역은 백제탑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형태,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제 탑의 전형을 보여주는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단아하면서도 우아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균형감이 압권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의 계보를 잇는 수수한 매력의 은선리 3층 석탑. 두 개의 탑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백제인의 숨결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요, 은선리 3층 석탑에는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석탑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2층 탑신을 보게 되면 탑의 몸이 되겠죠. 거기에 보면 2층 탑신 한쪽 면에 그 감실이라 해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일종의 벽장 같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표현을 했는데요. 보통은 그걸 거기에 있다 해서 문고리처럼 이런 걸 달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실제로 방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거든요. 근데 방이 있었다면 그게 1층에 보통 있거든요. 2층이 아니고 석탑이라는 것이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건데 부처의 사리를 실제로 2층에 놔둔 거죠. 그걸로 따진다면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1층) 탑신과 (2, 3층) 높이를 다르게 하고 기단을 좁게 만들어 늘씬한 자태를 뽐내는 은선리 3층 석탑. 숱하게 봐왔던 석탑들과는 전혀 다른 현대적인 조형미가 단연 돋보입니다. 이 은선리 3층 석탑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냥 돌을 사각으로 뭐 반듯하게 해서 그대로 쌓아 올렸는데 단순한 것이 최고의 것은 아니지만 최고의 것을 보면 다 단순하다 하는데 이 그 은선리 3층 석탑을 보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현대적인 그 모던한 느낌이 강하게 묻어나는 백제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이어져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시대 만들어진 백제 양식의 은선리 3층 석탑은 기나긴 세월 이 자리에서 중방성이 있었던 땅 정읍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백제를 기억하는 또 하나의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망제동 석불인데요. 4m가 훌쩍 넘는 이 거대한 석불은 한눈에 봐도 그 모습이 특이합니다. 망제동 석불 입상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사카처럼 생긴 천개라고 하는데 하늘 천자 덮을 개자, 쉽게 모자를 쓰고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죠. 또 얼굴을 보면 아마 이 아랫마을에 사셨던 아주머니나 할머니 같은 인상이죠.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지 어깨도 좀 좁고 좀 이렇게 슬림한 반듯한 그런 느낌이고, 그런데 이게 바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 거대한 석불. 그 밑으로 보이는 얼굴은 인자하고 수더분함 그 자체입니다. 좁고 가녀린 어깨와 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손입니다. 자세히 보면 신체가 비교적 이렇게 슬림한데 손 두 개의 크기는 굉장히 크죠. 보통은 이렇게 해요. 보통은 오른손을 이렇게 정면을 향하고 왼손을 이렇게 향하는데 반대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 거다. 그래서 시무의 여원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중생들의 아픔, 뭐 어려움, 또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는 이런 의미의 손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보면 신체에 비해서 이 손모양이 지나칠 정도로 과장되게
크게 표현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유난히 큰 손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요? 아무래도 이게 원래 백제 지역이었었고 또 고려시대 쭉 내려오면서 그 만국 그 한이나 서름이 금방 그렇게 지워지진 않겠죠. 그게 그냥 전체적인 어떤 한이기도 하지만 개인으로도 여러 가지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 그때마다 이 부처님한테 와서 빌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힘든 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달라고 아마 빌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만시대부터 이 일대의 중심지로 화려한 문화를 꽃피운 정읍. 백제의 5대 거점 도시였던 오방성 가운데 그 중심이 되었던 중방성이 자리했던 곳. 하지만 660년 백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모든 게 변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던 백제 후손들의 망국의 한과 서름은 이렇게 커다란 돌에 아로새겨져 대를 이어 전해져 왔습니다. 백제의 정신을 간직한 정읍의 보물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중생들의 간절한 염원의 대상으로 그 자리를 지켜갈 겁니다. 여기에 지금 중학교, 북중학교 3학년 박정만 그 동문 사진이 있고요.